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대선 결정타 안철수 MB 아바타 드루킹 5일 총공격 작품. 어제 중앙일보에 드루킹 관련 기사입니다. 지난 대선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 지지율을 바짝 쫓던 시기 MB 아바타론의 지지율이 꺼졌는데 그때가 드루킹이 총공격을 했을 때다. 말하자면 드루킹이 안철수 후보 대선 패배의 결정타다. 이런 논리적 연결 구조입니다. 당시 지지율 곡선을 보면 안철수 후보 자신의 단설 유치원 논란에 상승세가 꺾이고 안철수 후보 자신이 대선 토론회에 보여줬던 역량이 결정타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MB 아바타를 가장 먼저 주장하고 유포한 건 드루킹이 아니라 친박 진영이었어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박근혜 진영이 안풍에 불안을 느껴 MB가 박근혜 대신 안철수를 선택한 거 아니냐. 이게 MB 아바타의 시초입니다. 당시 친박 매체와 팟캐스트 검색해보면 지금도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런 친박 패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사모 회장이었고요.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최근 종편에서도 드루킹 최대 피해자는 안철수라고 프레임을 잡던데 2012년 대선 시절 종편 좀 찾아보십시오. 그때 안철수 의원 포스코 사회이사 특혜 논란, MB 정부 때 안철수 입지다졌냐, 소위 안철수 MB 아바타를 가장 열심히 유포하던 게 종편 자신들이었어요. 예.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맞게 작업합시다. 우리 선수들끼리. 날씨 뜨겁습니다. 김어준의 대신 북부였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2012년 대선 때는 안철수 전 대표가 보수 진영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실제로 트위터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그때는 보수 진영이 안철수 전 대표를 또 효과 꼬이는 날이네요. 보수의 적 이렇게 간주했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 MB 아바타라고 하는 프레임은 친박 진영이 이거 혹시 MB가 안철수 당시 후보 미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플러스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MB와 묶어서 안철수 당시 후보가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퍼뜨리려고 만들어낸 친박 진영에서 시작한 보수 진영에서 시작한 프레임이에요. 네. 이걸 갑자기 전부 다 드루킹으로 연결해서 드루킹이 다 만들어낸 것처럼 얘기하는데 좀 과장 좀 하지 맙시다. 예. 그건 아니었고 그리고 요즘 드루킹 뉴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이제 대통령의 측근이고 김영수 의원이 그리고 도지사 출마하는 인사니까 당연히 뉴스가 많은 측면이 있고 우선 또 야당 입장에서는 호재이기도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뉴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다 자연스러운 측면 플러스 이것도 있어요. 제가 주목하는 건 이 대목인데 기자들이 사안을 파헤치고 추적해서 성과를 내기 좋은 소재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어쨌거나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네. 보수 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 그 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 해외 비자금 이건 사실 해외에서 실체를 잡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취재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드루킹은 원래 출입하는 경찰, 검찰, 국회 또는 뭐 국내에 있는 드루킹 회원 사무실 회원들 만나기 이거는 원래 취재 범주 루틴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경쟁 속에서 다른 곳에서 못 잡아내는 걸 잡아내는 성취감 같은 게 또 있거든요. 당연히 기자로서. 여기 여야 공방도 있고 뉴스거리를 만들기 아주 좋은 소재면서 그 과정에서 일반 뉴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뉴스 밸류와의 괴리 차이가 점점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뉴스 밸류가 자기들한테는 스스로 과대 계산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못 느끼게 되죠. 네. 언론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뉴스 소비자가 저절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이게 다룰 만한 뉴스고 당연히 예, 중요한 인사에 대한 뉴스긴 한데 언론이 다루는 수위와 뉴스 소비자가 느끼는 피로 사이에 괴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네. 직접 만든 기자들은 잘 안 느껴지겠죠. 갑자기 드루킹 관련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까지 많나. 그리고 그걸 지방선거와 연결하는 프레임들 등장해서 제가 한마디 짚어봤고요. 자,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라는 건데요. 북한이 비핵화를 대가로 요구한 체제 안전보장 내용 중에 주한미군 철수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점을요.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해 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48개 언론사 사당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면서 한 말인데요. 또한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의 종식,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 그것을 말할 뿐이라면서 그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의 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에서 사실상 철회했다는 것은 이미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통일된 한반도에 통일되었어도 계속 주둔하는 게 좋겠다까지 말할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일종의 팔아먹은 거죠. 말하자면 노년층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떠난다는 건 굉장한 협박이거든요. 예, 불안하게 만들어 준 요인이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주한미군 철수를 맨 앞에 내세우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실제 그런 적이 없어요. 최근에 들어서. 그 얘기를 한 건데 이건 이제 지금 정상회담을 앞둔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는 의미가 큰 거죠. 이 얘기가 안 나올 의제가 안 될 거라는 거죠. 네, 굉장히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건데요.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사 사장단을 어제 48개 사장단과 함께 오찬 간담회 했다는데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왔어요. 아, 네. 총수시죠. 예. 공장장이시기도 하면서요. 네. 제가 인터넷 언론의 시조새거든요. 시조새까지 되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언론 인터넷보다 제가 먼저 존재했습니다. 98년부터. 연락이 안 오네요. 네. 저한테 연락이 안 왔기 때문에 이 사당단 오천 간담회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도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뭐든지 하겠다라는 건데요.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일 정상회담 후에 아베 신조 총리와 함께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48분 동안 기자회견이 이뤄졌다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외국 정상과 회담하면서 가장 긴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 공장에서 줄기차게 얘기한 거긴 합니다. 작년부터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그리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전 세계 위기로부터 자신이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유치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진짜로 그런 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상 같은 거 줘야 될 것 같아요. 꼭 우리나라에서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상 같은 거 만들어서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 요즘 너무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꼭 필요한 말 우리한테. 네, 화해와 평화 모두에 굉장히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세계적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겠다. 그렇죠. 뭐든지 하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나는데 자꾸 남북 관계 얘기만 하고 있어요.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또 기자들 네. 질문도 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베 총리하고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기자들하고 프레스 뭐랄까요? 그런 행사를 뭐라 하더라? 여하간 아베 신조 총리 옆에 있는데 네, 정상회담 이후에 통상의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합니다. 네.
그게 기자회견이라고 봐야 되겠네. 근데 앉아서 하길래 예. 그 뭐랄까요? 아베 총리를 자꾸 먹이는 거거든요. 이거 이쪽 정상에 있는데 계속 다른 나라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관심사이긴 한데 일본도 관련 당사국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계속 남북 얘기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하고 네, 벌써부터 빈손으로 돌아갔다라는 비판이 일본 내에선 있는데요.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간 거죠. 억지로 잡은 거죠. 워낙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몰리고 있는데 네, 그렇죠. 돌파구가 가가지고 이제 납치. 예? 네, 그 부분은 이번에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도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부분을 아베 총리와 약속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예. 이 정도면 그냥 전화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초반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남북 문제고 북미 문제인데 일본이 납치 문제가 여기 왜 끼어들어오냐. 그건 당신들이 북일 회담할 때나 해결할 문제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고 그런 반응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아베 입장에서는 패싱되고 있고 그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베 총리 자체가 이 건으로 납치 일본인 문제로 지금의 정치적 위상을 얻었거든요. 예. 이렇게 다시 한번 거기 매달리는 거라고 보는데 여하간 모양 일본은 계속 안 나고 있고 트럼프는 계속 북미 회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대감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전체가 안정과 번영, 평화 속에서 함께 사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는 그렇게 많은 일을 겪은 한국 국민에게 마땅한 일이다. 우리는 아주 열심히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남북 문제가 자신을 세계적으로 띄워줄 이슈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신과 기대 같은 게 굉장히 크다는 게 자꾸 느껴져요. 다른 자리에 가서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또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보도인데요. 관련해서 또 트위터에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와 기자회견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또다시 남북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전망을 또 밝게 했습니다. 그게 이게 잘 된 거예요. 그냥 짐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위 이제 폼페이오 방북을 내정자, 했었죠. 예. 내정자 갔을 때 서로 원하는 것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 잘 되겠다는 평가 생각이 드니까 광을 팔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기분이 좋아요 지금.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심지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CNN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죠, 처음 이런. 예. 매력적이고 회담에 대해 준비가 잘 된 모습이다라는 평가까지 김정은 했다라고 위원장에 합니다. 대해서 매력적이라고. 예,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인데요. 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빠른 속도로 미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매력적이라고 보도하는 자체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자체가 상상하기 힘든 거죠. 근데 이런 생각 듭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은 어릴 때 스위스 보딩 스쿨을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유학파죠. 기숙학교. 근데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를 쓴단 말이죠. 그리고 보딩 학교는 영어를 기본으로 써요. 그러니까 개인의 언어 능력을 떠나 차이가 있겠지만 영어, 불어, 독어, 이태리어 정도 4개국어 어느 언어를 얼마큼 잘할지 모르겠으나를 기본적으로는 배웠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린 시절에. 중간에 그러니까 매력적이라고 상대한테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사실 통역을 통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갑자기 영어를 사용한다든가 직접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애티튜드 면에서도 저희가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미국이 먼저 북한과의 회담에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부부 동반으로 모든 행사를 온다든가 남북 정상회담이 부부 동반으로 온다는 게 아닙니다. 판문점에서. 아직까지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는 확인이 된 건 아닌데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네.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건 북한에서 북한에서도 아주 거절했다든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왔을 때 뭘 할 건지 그게 확정이 안 됐다거나 모양이 서로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거나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자 얼마 안 남아서 좀 길게 얘기해봤습니다. 꼭 일주일 남았거든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자꾸 너무 노출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들을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일단
좀 짚어봤고 삼성 관련해서는 미전실이 결국 이 노조와의 중심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예,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인데요. 숨은 손이다라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결고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노조 관련 뉴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미니가 나 있어서 빨리 하죠. 네, 삼성 관련 뉴스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네. 삼성의 노조 탄압 관련된 보도도 있습니다. 어제 MBC가 이야기했는데요. 노조원들이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게 되자 오히려 직원들의 월급을 깎아가면서 벌금을 내게 하는 수법을 썼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목 한 줄만 읽고 남은 뉴스 중에 끝내도록 하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경남도지사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어제 회견을 전격 취소하면서요. 출마 여부 고민했었는데 특검을 포함한 어떤 수사도 수용하겠다면서 오후에 출마 기자회견을 다시 한 겁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이 뉴스가 관심사였죠. 이 출마 선언 그리고 특검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후 오랜만에 끄댕이 대전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니 바로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경수 의원 관련해서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YTN에서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이라는 오보가 나왔었습니다. YTN에서 최근에 몇몇 오보들이 있었는데 어제 오보가 나기 쉽지 않은 종류의 뉴스인데 YTN 소속 신호 기자와 이 얘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호입니다. 네.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오보거든요. 예. 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하루 정도 지났으니까 파악이 됐나요, 내부에서? 지금 저희 이제 파업을 오늘 이제 79일째 진행하고 있거든요. 알죠. 예. 내부에서 네. 예, 맞습니다. 예. 이 기사를 작성한 이제 간부급 선배는 저도 이제 잘 아는 분이고, 네. 제가 알기로는 기사를 아주 꼼꼼하게 써왔던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 이런 그 속보를 작성하게 됐는지 제가 본인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지는 못했고요. 아직 통화를 해보진 않으셨고 파업 중이기도 예,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그 처음에 나온 그 속보가 수사당국 민주당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이렇게 해서 9시 36분에 이제 그 기사가 났는데 네. 예. 그 지금은 이제 이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기사를 작성할 때 현장 관계자 등의 이제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그 후속 기사에 이렇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현장 관계자 어떤 사람의 제보를 받았는지 그 부분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상은 YTN 기자가 국회에 상주하거나 적어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출마 예정이었기 때문에 예. 뻗치기를 하죠. 뻗치기. 예. 예. 여기저기 뻗치기 하고 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현장 압수수색의 현장은 국회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예. 혹은 뭐 국회가 아니라 사무실이었다 하더라도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어서 기자들이 잔뜩 경남의 사무실로 내려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이 뭐 국회나 거기 나가 있던 현장 기자들이 건네준 소식은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알아봤는데 예. 저희 기자들이 이제 파업 중에도 2명이 지금 국회에 지금 계속 남아 있거든요. 오케이. 예. 그 친구들이 그 기자들이 확인해 준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예. 그 그래요? 당시에 이제 이 보도가 나왔을 때 타사 기자들로부터 이제 저희 회사 기자들한테 예. 확인 문자, 카톡 그런 문자 메시지들이 왔는데, 네. YTN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 근데 여기 현장에는 YTN 기자 없는데, 뭐 이런 식의 저희들한테 이제 다시 되묻는 그런 문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나왔어야 할 뉴스인데 국회에 나가 있던 2명의 YTN 기자들은 그런 적이 없고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이거 통상적인 뉴스가 유통되는 혹은 검증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법조 출입을 꽤 해서 예.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 압수수색 기사를 많이 써봤는데 보통 이제 검찰로부터 확인이 되거나 예. 아니면 압수수색 당사자 뭐 이 경우에는 이제 김경수 의원실에서 확인이 네.
됐다거나 예. 아니면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거나 뭐 이 셋 중 하나가 충족이 돼야지 이 기사 작성이 가능한데 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우 이상하네요. 예. 근데 이제 전 간부급 기자가 기사를 속보로 냈다. 그 간부급 기자가 그런 정도의 뉴스면 믿을 만한 곳에서 받거나 혹은 위에서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당연히 있지 않나요? 그 간부급 기자가 혹시 그 크로스 체킹을 해서 승인을 할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위치가? 승인권이 예, 당연히 있는 분이고요. 본인이 이제 작성해서 본인이 승인한 걸로 이제 기사에는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예. 크로스 체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검찰에서 그 직후에 이제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크로스 체킹이 됐다고 지금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적어도 본인이 쓰고 본인이 승인한 것까지는 맞군요, 그냥. 예. 급할 때는 저희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오보라는 게 밝혀져서 지금 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 취재 과정이 있었는지 기사 작성 과정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죠. 근데 최근에 바로 직전에 김기식 전 원장, 예. 김경수 의원 직전에 이제 언론의 관심의 초점은 김기식 전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네. 근데 이때 한참 피크 올랐을 때 출국 금지 됐다고 이것도 역시 몇 시간 후에 오보라고 밝혀졌는데 예. 좀 유사한 성격의 오보거든요.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출국 금지. 이거는 결국 이제 당국, 그렇죠? 네. 당국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오보일 수가 없는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쪽에서 잘못 알려줬을 리도 없고,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린 쪽에서 잘못 알려줬을 수도 없는 오보가 나기 참 힘든 사안인 것 같은데. 그 앞에 경축한다라고 이제 이건 이제 번역 오류였는데 너무 수준 낮은 오류여가지고 오보라기보다는 실력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듣던 이야기인데 그걸 군축이라고 했죠. 경축한다고 했는데 군축이라고. 근데 이게 왜 이러는 거죠 요새 YTN이? 저도 이제 지금 TBS 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제가 YTN에서 이런저런 특종들을 했다. 저희도 이제 특종을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인터뷰 자리여야 할 텐데 지금 왜 최근에 이런 오보 사태가 있냐, YTN에서 왜 이런 오보 릴레이, 오보 도미노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니까 좀 사실 부끄럽고 마음도 착잡하고 뭐 그런데요. 김기식 전 원장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 내용에 다음 주까지 출국 금지 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출국 금지 기사에서 다음 주까지 출국 금지라는 표현은 저는 사실 다음 주까지만 수사를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 표현 자체가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리선권 그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8.15 군축회담을 하자고 했다고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군축이 아니라 경축이다 이렇게 통일부에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이제 번역이라기보다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죠. 말. 군축이 아니고 이해해 주자면 경축이었다는 게 이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담당 기자는 약간 좀 코미디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이북 출신이시기 때문에 내가 북한 사람들 말을 너무나 잘 알아듣는다. 이런 설명을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번역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였는데 이게 듣고 나서 자기는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자기는 그렇게 알아들었고 지금도 확신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지켜봐라. 결국에는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군축이라고 하면 사실은 남북 관계 혹은 뭐 북미 관계로 굉장히 경색시킬 수도 있는 거고 경축이라면 정반대인데 이거 통일부 같은 여기도 통일부 같은 곳하고 확인을 안 됐고 그렇죠? 그때도 통일부가 정정했으니까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출국 금지라든가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거 역시 검찰에 전화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게 일단 취재를 하는 취재 기자가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보를 접했는데 그게 완벽하지 않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보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언론사에서는 추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것이고 더블 체크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된 이후에야 속보를 내고 단독 기사라고 이제 뉴스로 내보내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일련의 오보 사태의 어떤 공통점이 그런 취재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런 상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YTN이 지금 첫 위기를 드러내는 어떤 오보이기도 하고, 그죠? 지금 예. 78일째 파업 중이죠. 아직 문제가 잘 해결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또 인터뷰를 할 텐데, 오늘은 미니여서 또 하나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사실 압수수색 또는 출국 금지 이런 뉴스들은 물론 그것이 오보이라는 거를 하루 종일 뉴스를 체크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그 뉴스만 접하고 그게 오보였다는 걸 접하지 못한 사람도 많을 수 있거든요. 예. 예.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당사자들한테는, 여론에는. 맞습니다. 그 오보가 나중에 오보로 밝혀졌어요 하는 것도 시간과 공을 들여야 혹은 뭐 그래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이게 누군가 실수가 맞는지 이런 생각도까지 하게 하는 이야기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요. 예. 혹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뭐 의도적이라거나 예. 기획됐다거나 뭐 그런 의심은 저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예. 이런 실수들이 이제 반복된 부분은 상당히 이제 방송의 책임성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험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 최남 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YTN의 이제 80일 가까운 지금 파업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질 네네. 경우에는 그때도 이제 하루 종일 YTN은 낮에 이제 뉴스를 보도를 그렇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 전에 반드시 파업 상황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YTN 문제는요,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시간을 따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신호 YTN 기자였습니다. 자, 한 분이 출마하는 바람에 못 나오셨는데 다른 분이 또 왔다가 출장을 가는 바람에 다시 또 원조 멤버가 등장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하지만 일회성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거의 코너지게 갔기 때문에 지금. 네. 나경원 나오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조 멤버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의원이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네, 거의 나경원 의원 독점 방송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출연해 주셔서 스스로 출연해 주셔서 출연해서 감사하시죠. 감사하시죠. 이렇게 기부로 올라가신 거죠. 우리 요새 공장장님 고생 많이 하시던데. 그 자유한국당에서 틈만 나면 편파적이라고 자유한국당 그 섭외하지 않는다고 이거 저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명도 내고 그래요. 막 이게 자유한국당 엄청나게 저희가 섭외하는데 안 나간다고 해놓고 자유한국당을 섭외하지 않는다고 공격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라 편파라는 내용을 너무 짜고 치시는 거 아닙니까? 섭외 안 하는 자유한국당에서. 게 아니라 SBS에서도 편파라는 얘기가 하여튼 나왔던데. 결과적으로는 나경원 독점 방송 편파 방송이 됐네요. 네. 네. 자유한국당은 일단 나오시고 내용이 편파적이라고 하시거나 최소한 섭외를 안 했다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 하여간 진실을 좀 네. 특검을 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저희가 통화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에게 좀 이따 나갈게 한다든가. 자, 첫 번째 라운드는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 네 번째 라운드까지 계속 드루킹일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자, 우선 드루킹 사건의
본질이 뭐냐. 이거 엄청난 사건이라고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는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네, 자, 우선 그렇습니다. 드루킹 공격하시죠. 게이트죠. 네. 뭐 게이트. 사실상 네. 뭐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흔들었다고 봅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조작하고 왜곡했다. 결국 민주주의 근본을 파괴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또 다시 팔로우업 하느냐고 바쁘게 읽고 왔는데요. 네. 하루가 다르게 이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한 거랑 계속 바뀌는 거죠. 김경수 의원도 처음에는 문자를 뭐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다가 했다고 주장했는데 오늘 보니까 문자를 이미 보낸 것이 대선 전부터 보낸 것이 나타났고요. 결국 그것은 기사 링크를 보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을 해달라. 또 뭐 경찰청장은 우리 김경수 의원 하는 말대로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사실이 드러나니까 지금 뭐 문자를 안 읽었다 이런 변명을 하다가 지금 문자를 보낸 것이 나타나는 것.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저는 이 사건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해서 특검도. 우리가 네.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지금 경찰과 검찰을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미. 자. 네. 말씀해 주셔야죠. 이 사건은 착한 김경수 의원이 악마에게 당한 사건이죠. 한마디로. 네. 악마까지야. 예. 네. 근데 아니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야욕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한 사건이니까요.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은 뭐 엄청난 사건이다 그랬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박근혜 이명박근혜 그 당시의 댓글 사건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근혜 때는 국정원, 기무사, 경찰 이 동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권력기관이 동원이 돼서 저지른 국기문란 사건이고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여기를 위반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개인의 사조직인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뭐 못하게 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런 말씀을 왜곡했다는 하셨는데 거죠, 왜곡했다 네.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이 원더걸스 할 때도 여자 아이스하키 팀 남북한 그때 나경원 의원이 엄청 신나게 막 공격을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공격 이 그게 초점을 자꾸 다른 쪽으로 가져가시네요. 드루킹이 그 당시에 이것을 뭐 여론을 뭐 조작했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나경원 의원이 그때 여기에 같이 따라서 춤췄다. 이런 결론이 나는 저는 거죠. 제 그렇기 생각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아니, 여론에 그러니까. 춤춘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거는 지금 국정원 사건하고 이렇게 자꾸 비교하시는데 국정원 사건처럼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국정원 사건하고 비교하는 것을 떠나서 이 사건 보십시오. 일단 지금 개인의 일탈 아닙니다. 이미 김경수 의원하고 많은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 개인의 심지어 일탈이죠.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도 관련이 있다는 듯한 그런 내용이 알려졌지만 국회 사무처에서 출입 기록 안 내놓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이것이 뭐 단순히 그들이 자발적인 조직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장에 나타났어요. 이 경공모라는 그래서 경인선이라는 조직이 나타났죠. 김정숙 여사까지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전당대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그러니까 아무나 사실 들어가는 거 확인을 아니라고 하고 이야기를 생각하고요. 하셔야지. 제가 그 현장에도 있었고 자, 그랬는데 그다음에 전당대회 세 번째, 현장에서 세 이렇게 번째 말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포장을 하시면 그렇게- 저도 오랜만에 나와서 자, 뭐 아니 좋게 말씀을 얘기하고 싶지만 드릴게요. 이거는 좀 말씀이 아니, 안 되는 제가 얘기를 좋게 계속 얘기하는 거 바라지 하니까 않습니다. 자, 자, 경인선 우선 와서 먼저 지금 말씀하시고, 예. 네. 전당대회 계속 쫓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거기 가서 인사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관련성이 없습니까? 이미 김경수 의원과 인사도 했다.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다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가 1년 운영비가 자금이 한 11억 들었다. 경공모를 운영하는데. 근데 11억 원의 출처를 모르겠어요. 뭐 비누 팔고 원당 팔아서 11억 원?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사실상 뭐 오늘 기사도 보면 분유값도 벌어온 적이 없다고 그
드루킹 씨는 그 드루킹 씨 장모가 이야기인데요. 자, 과연 그러니까 이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누구한테만 안 주는 말일까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경찰하고 검찰이요. 예. 정말 국정원은요. 국정원 사건은 전 정권의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 때 이명박의 국정원의 그 수사여서 그런지 톨톨 털어서 했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의원이- 끊고 일단 왜냐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쪽 너무 또 제가 혼자 얘기하면 나경원 다음 득점 더- 방송입니다. 더 아무튼 얘기할 이건 왜냐하면 이게 몇 가지를 동시에 계속 얘기하시는데 우선 문자를 주고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네. 그 여사도 자, 예를 하지 들어서요. 않았냐. 지금 예. 나경원 의원이 그 추측하는 그리고 자금. 사실들을 예.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일이죠. 지금 이렇게 먼저 나설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어제 그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이 거짓 변호인 접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드루킹을 찾아갔어요. 예. 드루킹을 찾아갔는데 이것도 사칭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아, 그랬어요? 변호인 접견을 한 것처럼. 그래서 변호인 접견을 해줄 것처럼 그러면 결국은 이 자유한국당이 사칭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이 사칭당의 행동을 처음 했냐? 아닙니다. 과거에 자, 홍준표 이제 자꾸 다른 얘기 하시는데 BBK 드루킹 가짜 아닌 편지 얘기. 사건 때도 똑같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유한국당이 변호인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드루킹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제가 정권의 얘기할 때는 피해자가 조금 됐으면 참아주세요. 네네 네. 말씀.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지금까지 하시지 참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드루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나쁜 마음을 먹고 찾아간 거거든요. 예. 그래놓고는 이제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뭐 무슨 지금도 드루킹이 무슨 민주당하고 뭐 연결이 돼 있다? 뭐 지금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칭당의 행태를 하는 것 이것이 이미 BBK 가짜 편지 홍준표 대표가 흔들었던 가짜 편지 당시에 이미 한번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똑같이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정수 여사가 예 잠깐만요. 네. 네. 김정수 여사가 전당대회 때 예, 수사 전당대 얘기 맞죠? 좀 할까요? 예. 요 답변 들어보고요. 네. 가서 인사를 하지 않았냐? 그 관계 있는 거 아니냐? 김정수 저는 여사까지도. 그거는요 충분히 가서 인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당대회장에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가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은 어디든지 가서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어떤 그 인사를 하는 거는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무슨 선거에 나가는데 여기 가서 인사하세요. 그럼 그래 거기 가서 인사하자. 충분히 저는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지나치게 예를 들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 눈만 보인다. 뭐 이제 돼지만 저 보인다. 얘기해도 이런 말이 될까요? 있는데 저 과거에 얘기해도 될까요? 자기네들이 한 일을 자, 갖다가 가지고 똑같이 그 사건을 김정숙 갖다가 여사가 그쪽으로 이렇게 간 예? 것은요. 네. 이 수행하는 경호원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하는데도 경인선을 5번이나 외치면서 경인선 간다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가 경인선에 가서 인사하시죠. 저기도 지지자가 있으니까 인사하시죠. 여기에 응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가겠다는 이런 차이가 말씀을 있다. 하셨고요. 유튜브를 이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저거는 같고요. 상상을 하는 거죠. 아니요. 유튜브가 유튜브를 보세요. 그 앞에 말은 안 나와요. 유튜브를 그 앞에 보시고 말은 안 말씀해 주시기 나오고 바라고요. 그 거기서 말만 분명히 나오죠. 그 말렸는데 말만. 했고 저는 이제 수사 짜깁기한 말씀을 좀 영상. 한번 보시죠. 저는 술 영상을 저 봤는데 봤습니다. 네. 자, 술 영상을 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이 지금 경찰과 검찰이요 수사를 잘 안 하고 있어요. 도대체 수사를 잘하는 1월 20일인가 그때 1월 29일에 민주당이 이제 이게 보수당이 보수 세력이 이렇게 댓글 공작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발하고 나서 3월 21일에 긴급 체포를 하고 나서요. 도대체 4월 13일에 기사가 날 때까지 제대로 수사한 것이 없습니다. 통신영장을 4월 11일에나 신청을 했고요. 계좌 추적은 4월 13일에 영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찰 수사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도대체 저는 소통이 없는 겁니다. 이 그러면서 계속 사건은 경찰은 저는 지금 은폐 조직이다. 은폐하고 있다. 이 자, 사건은 경찰청이 민주당이 아니라 고발한 수사청이 사건이거든요.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네. 이 검찰은 그러면 뭘 하고 있느냐? 여전히 수사의 권한은 경찰에 있다 하면서 뭐 형사 3부 자, 뭐 이게 검경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 은폐만 안 생각하고 하니까 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검경이 김경수 의원이 어제도 특검에 응하겠다고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검경 제도 저는 안에서 특검 가야 된다. 바로 가야 된다고 자,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검경이 민주당 제대로 피해자라면서 왜 수사를 특검 할 안 필요가 합니까? 있다. 이 사건을. 예. 그리고 뭐 특검도 나중에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특검을 하려면 범죄 사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낸 특검 요구서를 보면은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특정되지도 않았는데 특검 자체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악용하기 위한 정략적인 접근이죠. 그러니까 지금 업무방해로 기소가 됐죠. 자유한국당은 일단 경찰과 검찰의 그 수사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내야 될 카드를 갖다가 성급하게 지금 막 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거짓 변호인 접견 사건 이것만 해도 얼마나 한국당이 지금 서두르고 이것을 하는 것이죠. 사칭을 해서까지 변호인을 접견한다. 자, 변호인 접견은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한국당의 실수다. 이 사건의 네.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정권의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변호할 수 있느냐 하고선 아니, 가본 나경원 것이고요. 의원님 판사하시니까 자, 특검하려고 하는데 범죄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특검 요구서에 네? 저희가 지금 일단은 범죄 사실이 없잖아요. 자, 왜 범죄 사실이 없습니까? 연루 이미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의혹 가지고 업무 방해죄로 방해죄로 이미 기소가 됐고요. 그렇지 지금 않습니까? 여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죄명을 확정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죄명을 어떻게 확정합니까? 수사가 자, 이미 진행이 안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미 지금 자유한국당은 맘대로 죄명을 막 확정합니까? 아직도 이미 자유한국당이 국정원과 검찰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경찰을 경선 소유하고 마지막 있습니까? 날이시죠, 박 의원님. 다른 얘기하지 그래서 마세요. 열심히 저는 지금 뭐 이렇게 좀 어쨌든, 우기시는데 제가 어쨌든 나경원 보기에는 자, 의원님은 예,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우리가 판사시면 이걸 경찰과 법률적으로 검찰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근데 지금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미 왜곡되고 있다는 것, 이미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 다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저희는 하루빨리 증거를 대세요, 특검으로 그러면. 가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검안을 자, 그럼 발의했고요. 이렇게 저는 이 민주당이 얘기와 여기에 대해서 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민주당이 말아라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드리고요. 응합니다. 응하는데 자, 그동안 순서를 이제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증거는 조직적으로 또 질서 정연하게 증거는 은폐되었죠. 그러면 그것이 그동안에 가장 큰 문제죠. 자유한국당이 집권 시절에 아마 그런 식으로 은폐를 했던 모양인데 그랬기 아니, 때문에 지금 그런 이게 다 상상이 나타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드루킹이 블로그를 닫았다가 이제는 또 하나씩 열겠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조직적으로 그동안 뭐 압수수색을 하나도 안 했는데 계좌며 통신 기록이며 170개 핸드폰 중에서 37개밖에 아직 그것도 처음에는 조사 안 하려다가 기사가 나오니까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이런 경찰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저는 홈페이지를 여는 거하고 국정원 무슨 상관이 댓글 있습니까? 사건과 동일하게만 수사해달라. 정말 경찰 검찰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저는요 사실은 동일하게 수사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건은 네? 이렇게 봐요. 이 수사가 제가 5년 걸렸습니다. 5년.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삼행시. 삼행시. 많이 준비하셨나 보네요. 상은 아니 있어요, 제가 진짜. 문득 생각이 났는데 네.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우리 김정숙 여사님이 네, 김정숙 경인선 여사. 찾아간 것도 경인선. 보였고요. 네. 또 김경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하는 의원인데 김경수 의원이 직접 관리한 조직이에요. 결국 드루킹은 들여다 보면 들여다 볼수록 2분 30초 남았으니까 짧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머가 사실로 밝혀진다. 아. 예, 그러니 킹 이제 더 이상 누구 이렇게 앞에 내세워서 변명하시지 말고 우리 킹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직접 해명하실 때가 원래 근데 되지 삼행시는 앞 않았나 글자가 이렇게 맞아야 생각을 되는데 합니다. 투루킹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루머가 사실로 드러난다. 제가 좀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아마도 보좌관 쪽에서 그죠? 만들어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요? 네. 갑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근데 이 그 김정수 그 여사가 거기 가서 거기만 특별히 간 게 아니라 다른 곳도 곳도 갔죠. 갔다는 거는 팩트입니다. 아니 그날 영상을 저도 보면. 저도 거기만 김정숙 갔다고 뭐라 하는 것이 여사님이 아니라 그날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네.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를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그런 근데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어느 한쪽을 안 가게 되면 또 섭섭해하고 자, 대부분의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오시는 정확하게 분들이 밝혀주시기 다 바라고요. 그 나오셔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김정수 되죠. 여사도 나와서 얘기해야 나와서 된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되죠. 지지자들이 근데 제가 오는 자리 보면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네. 근간을
흔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경공모의 내용에 대변 보면 나와요. 온라인 대응 활동.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37%로 올라갔을 때 5일간 MB 아바타라는 대대적인 네거티브 공격을 했다. 경선 당시에는 안희정 후보가 2위가 될 수 있는 게 목표였다라고 경공모의 자료에 나옵니다. 이건 꼭 그 뭐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죠. 이건 그 뭐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죠. 민주주의를 사실은 국민들의 의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데 본인들이 이러한 조작을 통해서 뭐 심지어 매크로가 정말 1월에 구입한 거라고 경찰은 확정했지만 언제 구입된 건지 모르거든요.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반론을 마음대로 하시든가. 한마디로 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고요. 네. 두 번째는 김경수 의원이 이미 기사를 보냈다. 그러니까 기사 제목을 보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 공작을 해달라는 20초 거거든요. 남았습니다. 결국은 김경수 의원과의 관련성이 나타났습니다. 자, 김경수 20초 여사는 제가 지지자만 보기에는 갔다 안 지금 갔다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김경수 여사도 자유한국당이 경인선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이 자, 이러한 이슈를 단계로 가지고 봤을 때는 단순히 개인 일탈이 아니라 지방선거에 분명히 악용하기 관련성이 위해서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냥 있는 거 게다가 없는 거 11억 다 모아서 이렇게 자금이 공격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나경원 운영되었다는 변호사는 것을 한 보면 번쯤은 결국 이 모든 수렁에 것을 빠질 밝히면 것이다.